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솔명리의 매사입니다. 어제는 날씨가 겨울, 늦가을입니까? 내일이 입동인데요. 예, 절기하게 맞지 않게 아주 따뜻한 날씨였다가 또 하룻밤 사이에 오늘은 제법 또 쌀쌀하고 바람도 불고 그러네요. 아무튼 이런 계절의 온도차가 심할 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하는 중에 5월의 경금과 4월의 경금이 어떤 차이가 있나를 잠깐 살펴보고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내 팔자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천간에 떠 있는 글자, 그 중에서도 제일 힘이 센 글자가 내 팔자를 끌고 가는데 그것을 결국 어디에서? 월지에서 힘의 세계를 정한다. 월지에서 우리가 격을 잡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얘기 중에서 제가 천간에 드러나 있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인성에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럼 인성은 뭡니까? 나한테 엄마인데 엄마 없는 자식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간에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나하고 특별한 인연관계가 없다. 그것이 개성이 됐든 관이 됐든 인이 됐든 나하고 특별한 인연이 없다. 근데 인연이 없다고 딱 단정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자연의 세계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봤을 때 내 팔자에 인성이 투관되어 있지 않으면 내 엄마하고는 인연이 깊지 못하다. 만약 제가 투관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쟤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 그 제 문제는 조금 더 하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의 공부하던 중에서 4월의 경금과 5월의 경금이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칠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의 경금과 5월의 경금. 이걸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4월의 경금과 5월의 경금은 뭡니까? 정관격에다 평관격에다 이렇게 격을 정하지 않습니까? 격은 정관격이 됐든 평관격이 됐든 살격이 됐든 격을 얘기할 수 있는데 어저께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격이라는 건 추상적이라고 했습니다. 외피라고 했어요. 외피. 우리가 사람이 옷을 입을 때 겉옷을 입는 거나 마찬가지죠. 외피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외피보다는 내피가 실질적으로 본연이다, 본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5월의 경금과 4월의 경금을 보실 때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변의 환경은 있겠습니다만 이 세 글자만 갖고 봤을 적에는 병호 또는 정사 이렇게만 본다면 두 군데가 다 하나는 정관격이고 하나는 평관격이 왕한 겁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건 뭐냐 하면 4월의 경금은 뿌리가 존속된다는 겁니다. 왜? 사중에 경금이 있지 않습니까? 오행에. 그래서 뿌리가 유지돼. 그래서 우리가 유군하다, 뿌리가 있다. 그런데 5월의 경금은 어떻습니까?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한 성분인데, 관이 왕한 성분인데 이때 내가 뿌리가 없으면 견디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5월이다 또는 4월이다 하게 되면 날씨가 어떻다는 겁니까? 덥다는 여름이 아닐까. 경금은 뭡니까? 쇳덩어리죠. 신금이 됐든 경금이 됐든 쇳덩어리는 어떻게 우리가 여름에 냉면을 먹을 때 얼음물에다가 냉면을 먹죠. 미지근한 더운 물에다가 냉면 먹지 않죠. 왜? 냉면 맛은 차야 되지 않습니까? 냉면은 찬맛이 있습니다. 쇳덩어리는 뭡니까? 차야 제 기능을 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이 눅신눅신하다 열을 받아가지고 그 칼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바늘이 어떻습니까? 단단해야죠. 차야죠. 이게 열을 받아가지고 눅신눅신하다가 바늘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첫째, 4, 5이 여름철에
쇠는 덩어리는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지 기능이 저하된다. 다시 말하면 큰일 못한다는 얘기죠. 네, 그릇이. 이걸 우리는 평관격이다 또는 정관격이다 해서 관성이 힘이 있다 이렇게 했지만 그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4, 5월의 경금이나 신금은 그걸 용도가 폐기다. 네, 그걸 따지면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벽을 볼 때 상급도 있고 중급도 있고 하급도 있지 않습니까? 벽은 하급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정관이 경관이 평관이 힘이 있으니까 이러면 다 빵점입니다. 기본적으로 4, 5월의 경금은 상급이다. 예, 별로 힘을 자기 기능을 할 수 없다 하는 문제 아시고, 두 번째로는 4월의 경금은 뿌리라도 있어서 괜찮은데 5월의 경금은 뿌리가 없다. 이 주변에 다른 글자에 의해서 뿌리가 존재하면 모르지만 이럴 적에 만약에 병호 5월에 이 경금이 있을 때 만약에 여기 또 불에다가 장작을 더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럴 적에 심하면 사망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망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1톤 차에다가 엄청난 큰 힘을 10톤의 무게를 싣고 끌려고 하면 엔진이 파열됩니다. 이렇게 자기 몸에 맞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4, 5월의 경금은 기본적으로 급이 낮다, 저급이다, 하급이다. 거기에 다른 글자의 보조 역할을 받지 않으면 정관격이다, 무슨 평관격이다 해서 승승장구하는 걸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승승장구한다는 건 표피, 겉모습입니다. 내면의 세계는 이게 남명이 됐든지 겉명이 됐든지 곤명이 됐든지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태롭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넘어갔습니다. 이게 원래 경금은 사오미는 피한다. 왜? 급이 낮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쇠 기능이 저하된다.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이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어저께 했던 팔자만 적어볼까요? 자, 여기 이제 갑신이 있죠? 네, 여기 병자가 있습니다. 여기 경술이 있습니다. 자, 여기 개미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천간에 투관됐습니다. 그런데 이 개는 좌월에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개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개하고는 거리가 돈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대해 본다고 언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자, 내 팔자에서는 제가 뿌리도 못 내렸으니까 내 팔자에서는 희망이 없어. 그러면 언제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이 제가 뿌리를 박을 수 있는 대운이 언제쯤 올까요? 자, 이 놀이 올 수 있겠죠. 그러면 뿌리조차 올지 없던 것이 대운지에 뿌리를 내리니까 이때 제가 왕신 거죠. 그때 무인대운이 옵니다. 자, 이렇게 무인대운이 오게 되면 제가 뿌리도 없던 것이 뿌리가 생겨지고 왕해지는 상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 인신충이 생기죠. 자, 여기서 무인대운에서 무라는 글자는 먼저 이렇게 상관하고 이렇게 합의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 무대운이 내 팔자의 상관입니까? 이 격은, 이 팔자의 격은 상관격 아닙니까? 네. 상관격이 기능이 정지되는 거죠. 기능이 정지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기능을 정지시키면서 무게 화가 되면 좋죠. 화하면 또 관을 만드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요 자나 이는 수화복이지 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산하는 기능이 없이 묶어만 놓는 겁니다. 언제까지? 10년 동안 묶어 놓는 겁니다. 자, 하늘의 글자는 묶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로 왔을 때 인대오니까 이는 제가 왕해지고 제가 뿌리가 월제 내리지도 못할 때 대운제 뿌리 바꿨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인은 신과 연지 신과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하게 되면 여기서 두 개의 글자가 장관이 나온다 그러죠. 다시 말하면 지지라는 것은 그릇인데 거기에 천간의 그릇을 품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무병갑이죠. 네, 여러분들 지장만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실에서 뭡니까? 무인경이죠. 그런데 이 두 글자가 인과 신이 뭡니까? 인과 신이 전부 다 양의 글자죠. 양의 글자니까 양의 그릇에 양의 글자가 천간이 다 품고 있는 거죠. 자, 인중에서 나온 것도 무병갑이 전부 다 양의 글자입니다. 자, 실에서 나온 것도 전부 다 무인경이 전부 다 양의 글자입니다. 이 양이 나왔으니까 합을 하려면 천간에 들어가서 합을 하려면 드러난 천간과 합을 하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음의 글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자, 이 5글자 중에서 개 하나밖에 음이 없습니다. 근데 개는 이미 무토와 합을 해버렸으니까 다시 합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글자들은 전부 다 양의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과 신이 부딪혀서 장관이 쏟아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합해서 사라지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걸 공부했죠. 자, 형에 이루어지게 되면 형벌의 의미가 있어서 몸은 고단하고 하지만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다 그랬죠. 형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형은 어떤 거냐? 우리가 너 잘못했으니까 몇 년 살아라, 잘못했으니까 뭐 이런 거였지만 또 그런 형벌의 의미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건강이 나빠갖고 의사 선생님이 너 사는 더 열심히 하게 되면 관절도 좋아지고 폐활량도 좋아지니까 건강이 참 좋다. 그래가지고 산행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산행하는데 쉽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땀나는 건 일이죠. 그런데 건강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열심히 하고 보니까 건강이 좋아졌어. 그럼 이 사람 득입니까? 실입니까? 득이죠. 그런데 열심히 땀 흘리고 힘들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이 더 나빠졌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이죠. 득실로 따졌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라는 글자는 득도 되고 실도 되는 그런 유형인데 충은 그거와 정반대죠. 충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가 충할 수 있으니까 두 개가 부딪히는 거죠. 두 개가 부딪히는 거예요. 두 개가 부딪히면 깨질 확률이 많겠죠. 네. 두 개가 부딪혀가지고 깨지는데 득이 되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딪히면 소리가 나겠죠. 깡통끼리 부딪히면 무슨 소리가 나니까? 정치인들 여야가 부딪히면 무슨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부부간에 싸움을 하게 되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부부싸움을 자주 했는데도 그 애정이 더 돈독해지는 부부도 있겠죠. 많지 않을 겁니다만, 그렇게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이렇게 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부딪혀, 자동차가 두 개가 부딪혔다. 그럼 많이 깨졌는지 조금 깨졌나의 차이가 있을 뿐, 부딪혔는데도 득으로 작용하는 건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인과 신이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지는 글자가 없이 오히려 다 얻는 글자야. 그러니까 예외적인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인대운에는 이 10년 동안에 충을 했는데 부딪혀서 소란스럽기는 했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개를 얻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팔자에서는 갑이, 재가 자월에 뿌리조차 내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재하고는 거리만 팔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인대운에는 재미를 봤다 하는 얘기가 되죠. 실질적으로 무인대운에는 좀 똥배나 끼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무인대운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올 대운이 뭡니까? 무인 다음에 기묘대운이 들어오죠. 기묘대운까지 한번 더 볼까요?
이렇게 기묘대운이 들어오게 되면 묘도 이게 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묘에 묘대운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왕해지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때도 좋은데 여기서도 한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 이 기가 개를 갖다가 이렇게 합해버리면 개의 기능을 못하게 만들죠. 뭡니까? 요거는 인성이죠. 요거는 재입니다. 재인이 합해가지고 기능이 정지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갑과 기가 만나서 우리 여러분 다 아시죠? 갑기 합, 화, 토가 내일이죠. 토가 어디 있어야 된다? 월지나 대운이 있어야 된다. 입니다. 근데 월지는 이미 자월이 돼서 안 되고 돌아온 건 묘월이니까 이것도 합해서 생산되는 기능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기묘대운은 갑개를 묶어서 기능을 정지시켰는데 이 묘는 어떻습니까? 묘는 목의 글자입니다. 목의 글자인데 이 목은 재죠? 자, 묘신, 자묘, 묘술. 자, 여러분들 육합 아시죠? 묘술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재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재가 들어오는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자묘형이 들어있죠. 예. 여러분 그 자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자형이라고 하는데 자형이 뭔지 여러분들 그냥 자형만 알지 자형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자형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해하는 걸 자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격지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이 조금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이 그냥 괴로워하고 또 엄한 억측을 다하면서 스스로 자기 몸을 해하는 행위, 자해 이런 것이 전부 다 자묘형에 들어가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가 제가 묘라는 글자가 술로 합하기 전에 먼저 자묘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묘술 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묘대운에도 재물을 들어오게 하긴 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 뭔가 뒤틀리는 게 있어. 뭔가 자기가 자영한 자격지심에 뭐가 어째 이렇게 순수하게 마음 편하게 들어오는 재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재물로만 봤을 때는 재는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자에서 갑이라는 글자가 개라는 글자가 자월에 뿌리를 내려서 뿌리를 못 내려서 힘도 없고 나약하게 있다가 10년마다 바뀌는 대운, 무인대운이라든지 기묘대운에는 돈맛을 남의 다른 해에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재물을 받고 덕을 보고 있다. 덕을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죠. 자, 팔자 공부 좀 했습니다. 자, 사주가 뭔지 좀 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많이 들어왔을 적에 내가 그 다음에 돈이 나갈 때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이걸 재물 관리를 잘 해가지고 돈 나갔을 때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가 있죠? 비 올 줄 알아. 그러니까 우산을 준비해야.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책에도 기록된 걸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하늘에서 팔자에서 내리는 비를 피하는 방법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연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비가 오면 맞는 겁니다. 이 비가 언제 끝날 줄은 우리는 알죠. 그래서 제가 밤낮 칠판에다 쓰는 게 이렇습니다. 명광은 바꿀 수 없다. 다만 그 가는 길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가시밭길이냐? 아니면 꽃길이냐? 아니면 카페트 길이냐? 이런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주팔자 공부를 왜 합니까? 그 길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길을 알면 당황할 일도 없고 급할 일도 없고 그저 주어진 각본대로 우리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럽니다. 이게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살아봐서 세 가지만 잘하면 끝이다. 세 가지가 뭐냐? 첫째, 잘 먹어야 된다.
잘 먹는다니까 뭐 암소갈비 뭐 특별 요리 잘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김치깍두기에서 된장찌개에서 먹더라도 마음 편하게 먹으면 그게 잘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잘 싸는 겁니다. 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잘 싼다는 게 뭡니까? 소화를 잘 시킨다는 거죠. 갈비를 먹으면서도 아유 죽을 놈 살릴 놈 이래가면서 속에서 들끓으면서 뭘 음식을 먹는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잘 못 먹어요. 잘 못 먹는 음식은 소화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 싸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좋은 김치를 먹더라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게 되면 소화도 잘 돼.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싸게 되죠. 이렇게 잘 먹고 잘 싸게 되면 그 다음에 잘 자야 됩니다. 잘 자는 거 여러분들 잠이 잘 안 와갖고 불면증 걸려서 뭡니까 잠 잘 오는 약을 먹는 수면제 같은 거 먹고 주무신 분들 많죠. 다 불행한 역사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소화 기능이 좋으면 그 다음에 다 잠이 잘 마음이 편안해 잠도 잘 오는 거죠. 이 세 가지 하게 되면 무슨 에어로빅이다 무슨 살 빼기다 건강 별도로 우리 뭡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뭘 먹고 산다? 예, 커피로 살아. 커피로 그냥 커피도 뭘 이렇게 큰 통에다 놔갖고 반도 안 먹고 저 쓰레기통에다 버려가지고 썰기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아주 근육을 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약을 한 주먹씩 약 갖고 배 채우는 것 같아. 병원들 멀리 하십시오. 병원에 가지 마세요. 진짜 급한 거 아니면 병원도 가지 마시고, 예, 뭐든지 과외불고 지나치면 인삼녹용도 약이 아닙니다. 독약이죠. 네, 지나치지 않게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발자 가지고 제가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을 발휘 못하다가 대운이 와서 힘을 받아주는 거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아예 팔자 죄도 없어. 그러면 아예 팔자에 천간이고 지지구간에 죄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예 죄에 관심도 없어. 아예 그까지 돈 뭐라고? 그까지 밤에 아무것도 괜찮아. 밥 3끼 못 먹겠어? 이런 사람입니다. 죄가 일단 떠 있어야 죄에 대한 욕망도 갖는 거예요. 욕망이 있어야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죄가 아래 위 하늘 땅에 죄가 갖고 있지 않으면 끝까지 죄라고 다시 말하면 죄하고는 인연이 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자도 대운에 들어와서 무인대운과 기묘대운이었을 잠깐 돈맛을 본 것뿐 실질적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이 팔자는 돈에 기대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너무 애쓰거나 노력하면 안 돼. 내 팔자에 없는 돈을 탐을 내서 그걸 벌겠다고 뛰면 안 되죠. 그런데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죠. 요 팔자 같은 경우는 자월의 경금 아닙니까? 조금 아까도 공부할 때 이렇게 있죠. 5월이나 4월의 경금하고 자월의 경금하고 제가 이 곡을 떠나서 어떤 명이 더 좋을까요? 예, 자월의 경금이 좋은 겁니다. 왜? 땡땡은 아주 추울 때 경금 아닙니까? 쇳덩어리는 차야 가치가 있습니다. 예, 쇳덩어리가 차야 바늘로 쓰던 칼로 쓰던 도끼로 쓰던 하다못해 철길에 네로로 쓰던 차야지 그게 늑신늑신 열을 받아가서 늑신늑신하면 쇠의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는 없지만 팔자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면에 좋은 점은 있어. 그러니까 그걸로 행복하게 살면 돼. 돈이 없다고 다 불행한 거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팔자에서 우리 옛날 노인네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네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팔자에서도 못 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팔자에서도 못 간다는 게 팔자대로 산다는 게 아니까. 근데 팔자를 내가 정했습니까? 내가 정한 것도 아니죠. 신이 나에게 준 선물입니다. 암호입니다. 바코드입니다. 우리 그 바코드나 암호문을 해독하는 작업, 해석하는 작업이, 해독하는 작업이 우리 명리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기 팔자, 남의 팔자를 쪽지같이 알아맞히자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명을 알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해서 공부하는 거죠. 돈 벌려고 그건 아닙니다. 돈 팔자에 이미 다 정해 있는데 손님이 왔을 때 부적을 쓰라든지 삼재가 들어서 부적을 써야 된다든지 이름이 나쁘니까 안 풀리니까 개명을 하라든지 이런 팔자 명리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이렇게 죄를 취하는 이런 상술은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자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미 팔자에 죄라는 성분이 깔고 앉아서 죄의 그릇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또 다른 명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도 청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